안녕하세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조용한 공공장소, 바로 도서관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지 오늘 그 놀라운 변신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 2025. 네, 바로 내년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이른바 초고령 사회로 공식 진입하는 해죠. 이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과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공간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이전 세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활동적이고 또 배우고 싶어하는 이 새로운 노년층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혹시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곳을 떠올리셨나요? 아마 그 생각 조금 바꾸셔야 할 겁니다. 아주 의외의 장소라 이 변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 변화가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우리 바로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도서관의 풍경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발길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새로운 지식과 활동을 찾아 나선 어른들, 특히 노년층 이용객들이 그 빈자리를 정말 빠르게 채우고 있어요. 말 그대로 도서관의 주인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은퇴 후 노년층의 하루 여가 시간이 거의 7시간에 가깝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중 절반이 넘는 무려 4시간을 미디어를 보거나 듣거나 배우는 데에 쓴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시간과 배움에 대한 열망을 흡수할 수 있는 곳, 바로 도서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서관은 이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이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경대 교수 같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노년층을 도움이 필요한 소수나 취약계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 이용자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711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있습니다.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교육 수준과 경험,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익숙함을 가지고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이야말로 도서관 변화의 진짜 주역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잠시 접어두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환경이 전혀 다른 두 도서관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한복판 동대문구입니다. 뭐든지 빠르게 디지털로 바뀌는 이런 대도시에서 어르신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벽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디지털 격차라는 거대한 장벽이죠. 그리고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세요. 일반적인 문화 프로그램에는 참여율이 고작 2.5%였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심지어 포토샵 같은 디지털 교육에는요? 와, 무려 80.4%가 몰렸습니다. 이건 거의 폭발적인 수요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농촌으로 가보겠습니다. 인구의 42%가 65세 이상인 의성군. 이곳에서 도서관은 도시와는 전혀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제2의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의성의 한 어르신이 남긴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 이곳에서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곳을 넘어서서 삶의 새로운 의미와 공동체를 만나는 생활의 중심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집 같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이 말처럼 어쩌면 고립되기 쉬운 농촌 생활에서 도서관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물론 이 모든 변화가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전국의 도서관들은 이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과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 프로그램들은 너무 비싸고 또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알려줄 강사님 찾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핵심 이용자들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끌어갈지에 대한 큰 그림, 즉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정말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바로 이 공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의도로 어르신 전용실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분들을 다른 세대와 단절시키는 뭐랄까요? 일종의 격리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도전 과제들을 넘어서 우리가 그려야 할 미래의 도서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전문가들은 이제 책장을 넘어선 훨씬 더 대담한 비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단순히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허브, 즉 생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둘째,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책을 넘어서 디지털 창작이나 건강, 사회 참여 같은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도서관의 변화는요, 단지 도서관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더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공공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